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멸종위기종 환경교사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08년 3천여 명에 이르던 환경교사가 급격하게 줄어 2014년에는 1,000여 명 정도 남았고, 그것도 환경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불과 29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상치교사가 약 75%나 되는 셈이죠. 아마 국영수 과목을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학생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그 293명 중에도 환경교육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전공한 교사들은 2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부끄러운 현주소이자 민낯입니다. 27명이든 293명이든 이미 이분들은 한국 학교라고 하는 공유지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멸종 위기 상태, 그런 그 비극 속에서 지구를 지키자,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외치며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숙문중학교 환경교사이자 한국환경교사 모임 공동대표인 신경준 선생님과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성고 정민석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환경교육의 실상, 그리고 환경교육의 필요성 및 생생한 환경교육의 사례, 실천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짧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신경준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교사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경준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민석 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문중학교를 졸업한 경성고등학교 2학년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 빠졌다면서 그 위기 공동선언을 발표하셨는데, 네. 우선 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진 2015년 개정교육과정 환경교육 삭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교과에서 환경교육 성취 기준이 빠졌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생명, 생태, 환경교육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퇴장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충분히 개정, 재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시간 충분합니다. 졸속한 처리 반대합니다. 아니, 솔직히 신 선생님이 네. 흥분하는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네. 선생님도 흥분할 때가 계시네요. 네. 언뜻 보니 굉장히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퍼포먼스로 보입니다. 선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9월 4일에 2015 네. 개정교육과정 2차 공청회가 한국교원대에서 열렸어요. 네. 그때 환경교육의 위기를 깨닫고 전국에 있는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서 413개 단체 3,428명이 환경교육 공동위기선언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화면에서 보신 영상 속에서는 공청회장의 단상에서 저희가 재미있는 이벤트로서 환경이 후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야 알리게 되었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재난의 시대에 있어서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 어디에도 생명이나 생태에 대한 배려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우리들의 굉장한 아쉬움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교과에서도 학습 부담 감소를 이유로 10개로 줄이게 되면서
환경교육이 삭제된 상태이고요. 네. 이 환경교육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실상 더 축소가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꼭 환경교과나 환경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나 사회, 과학이나 기술, 가정 이와 같은 과목에서도 성취 기준에서도 환경교육의 내용이 대폭 삭제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가장 우려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이 네.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환경 과목을 배제했다. 좀 역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뭐 이제 학교 환경교사를 멸종 위기종 네. 뭐 이렇게 부른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죠?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이 환경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2008년도에 2,883명에 이르던 환경교사가 물론 네. 상치교사를 포함한 숫자였고요. 네. 이 숫자가 이제 이명박 정권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권에 이르면서 2014년 기준으로는 1,109명이 있어요. 네. 그 속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293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환경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전공한 친구들은 27명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는 어쨌든 그 네. 임용고사를 통해서 유지해 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교육부 지금 입장이 달라진 거네요? 네,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네. 중고등학교 임용고사를 통해서 70명이 선발이 된 상태였는데요. 2009년부터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명박 정권에서는 환경과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바꾸는 비극이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환경교사들을 멸종 위기종이다. 우리가 보통 멸종 위기종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을 네. 보통 멸종 위기종 그러는데 지금 사람한테 특히 네. 선생님한테 멸종 위기종 얼마나 절박했으면 벼랑 끝에 몰렸으면 이런 용어를 쓰겠는가. 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의원 출신인데 저희 교육의원도 작년에 교육의원 지키자고 네. 뭐 이 비슷한 운동을 했던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힘이 없어서 결국 육지에서는 없어졌고 제주도만 지금 교육위원 제도가 남아 있거든요. 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는 마당에 교육 논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네. 교육 논리가 아니라 지금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환경 일부에서는 이제 환경교사가 꼭 필요하냐, 네.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환경교육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세요? 지금도 열심히 환경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시점입니다.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버리지 마라, 깨끗이 해라, 아껴라 라는 내용의 1인 실천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감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초등학생, 유아 때부터 네.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져야 되는 환경 감수성, 그리고 환경 지식,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 이외의 다른 생명을 배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식과 실천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경 과목의 지식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 과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져서 어쨌든 네. 2000년도부터 학교에 환경 과목이라는 게 네. 개설됐고요. 그렇죠? 네.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네. 정규 임용고사를 통해서 네. 환경교사를 뽑기도 했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네. 또 유명무실됐고 아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교들이 사실 선생님처럼 제대로 환경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 학교에서는 환경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네. 자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정말 전문성 없이 환경교과는 과연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가 네. 그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최악의 경우가 네. 고등학교에서 고3 시간표에 환경을 편성해 놓게 되면 네. 우리가 현재 입시 만능주의에서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의 환경교과는 네. 실천하기가 힘들죠. 네. 수업에 들어가서도 자습으로 이루어지기가 쉬운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환경교사들도 교육청의 전과 강요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지금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은 공공재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놓치는 순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수 있는 게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교과를 이제 도입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도 조금 사실은 엉성하긴 했어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남는 분들이 환경교사를 환경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뭐 고등학교에서 그냥 자습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나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그 꼭 환경 교과가 있어야 되냐 그냥 다른 과목 시간에 뭐 지문이나 이렇게 뭐 스며들듯이 뭐 가르치면 되지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환경 전공한 분으로 그렇지 않다. 이건 전문적인 다른 교과 못지않게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거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교육에서 접근을 하는 내용은요. 생물종 다양성,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지속가능한 삶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내가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구인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산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순간은 이 종합적인 내용을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이 전달하기 힘든 상태인 거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다른 교과에서 성취 기준이 빠지게 된 게 이런 영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교육 당국도 환경 교과에 대해서 좀 소홀히 지금 생각하잖아요. 특히 그 공청회장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김경자 그 명칭이 굉장히 길어요. 국가교육과정 개정위원회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네요. 그죠? 이분도 이제 그날 어쨌든 환경교사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뭐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교육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검토하겠다. 뭐 이런 정도였다고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한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졸속이었다. 뭐 이걸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그리고 교수, 전문가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라면 이런 상황에 놓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환경교과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환경교육의 태보는 환경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그렇죠? 우리 그 민석 학생 그 중학교 때부터 환경 과목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직접 수업 들었죠?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옆에 계신 신경준 선생님이 중학교 때 직접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신데 저에게 지구인이라는 깨달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구인? 그래서 환경 수업을 하면서 저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요 과목의 경쟁을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배우고 즐기니까 행복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선생님은 뭐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하면서 권유와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경 수업 시간에 환경 보존의 중요성 이런 걸 또 깨닫는 계기도 됐을 것 같고 또 환경 어떤 실천 운동, 뭐 환경 보호 방법 이런 것도 좀 많이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신경준 선생님 그 환경 단체들의 요구 사항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요구 사항이 5가지 정도 되던데 그 중에 특별히 인상적인 게 세 번째 환경 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봐도 사실은 그냥 교육 당국이 없앨 게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에게 선택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정보 과목이 중학교 필수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과목이 강화가 되고 연극 과목이 신설이 되고
그러면 본질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삶의 근본인 환경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도구로서 전락을 해서 다른 선택 교과들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환경교육은 학교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감대 형성이나 앞으로 대응 방법, 뭐 대책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은 9월 15일에 국회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학계, 교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각자의 의견을 발제하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을 하고 면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제가 언론을 접해 보니까 환경단체들도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그 요즘 지구 환경이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위기의 FEW 시대라고 하거든요. FEW라고 하는 단어는 FEW예요. F는 푸드를 이야기하고요. E는 에너지. 그리고 W는 워터를 이야기해요. 그 F는 식량의 위기를 바로 이야기하고요. 에너지는 자원과 에너지의 위기, 마지막 세 번째 W의 워터는 우리 지금 식수와 수자원의 문제에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FEW, 아니 FEW, 죄송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위기의 FEW 시대에선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현세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지구는 제6의 멸종 시기에 돌입하였습니다. 뭐 그렇다면서요. 여섯 번째로. 지구에서 지금 현재 60년 내에 75%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하는 2015년도에 미국 과학 보고서에 실려 있는 상태라서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교황 프란치스코 회장마저도 지금 기후변화에 당장 대처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는 제안을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60년간 뭐 하여튼 75% 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도 멸종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에 잠기고 있는 남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 UN 회의에서 위기를 호소하고 있죠. 첫 번째로 국토 포기 선언을 했었던 투발루, 그리고 바로 옆쪽에 있는 키리바시,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되면 몰디브,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세이셀. 이와 같은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 34개의 국가가 물에 잠겨가고 있거든요. 작은 섬나라들이.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이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전 세계에서의 그 글로벌 그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 도래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상 토켈라우라고 하는 키리바시 투발루 아래에 있는 섬나라는 실제로 100% 태양광으로 전력을 얻고 있어요. 물에 잠기고 있는 섬나라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 태양광을 얻는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 있는 풍차를 이용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태양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게 현재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심각한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농민들은 깨닫고 계세요. 농번기 때 식수,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함에 대한 절박함을 국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비교적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자연 혜택을 워낙 잘 받은 나라라서 뭐 큰 가뭄이나 또 큰 비가 없어서 또 아주 덥거나 뭐 눈이 와도 뭐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닌 때가 많으니까 좀 덜 위기감이 좀 적은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하고 또 이상 기후 때문에 좀 어려움 겪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선생님, 그럼 환경교사들은 학교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시나요?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교과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교육의 영역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생물종 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학교 숲에 있는 생물종을 모니터링 하고요. 네. 이것들을 QR코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네. 그러면 생물종에게 QR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전교생이 함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그와 같은 생물종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네. 친구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사례이고요. 네. 그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정미석 친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네. 학교에서는 전기에너지 절약 사실 비상사태예요. 네. 여름철은 덥고 겨울철은 춥고 그렇죠. 더군다나 방과 후 학교 시간은 늘어나고 주말 과정은 지역사회에 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학교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이제 네. 정보화 때문에 이제 컴퓨터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기에너지를 네. 남자 중학교이지만 네. 굉장히 많은 양을 절약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노력하는 전교생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구 반대편의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친구들이 후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요. 지속가능한 삶에 있어서는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 마포구 염리동에 학교가 있지만 이 지역 분들에게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친지 가족분들에게 이야기가 되면서 네. 올해 마포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2015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로도 선정될 수 있을 만큼 학교와 그리고 그 속에서 에너지 씨앗을 간직한 학생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심이 된 에너지 자립마을, 마을로 네. 확장하게 된 것이죠. 아니, 네. 선생님이 지금 승문 중에서 환경교사가 한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뭐, 몸이 10개도 아니고, 거의 일당백의 역할을, 그러니까 수업하실라, 네. 또 수업 밖의 활동, 더군다나 지금 학교 밖 활동까지 아주 왕성하게 하고 네. 계신데, 네. 제가 선생님이 활동하는 걸 유심히 늘 지켜보고 있지만, 거의 환경 지킴이, 환경 파수꾼을 넘어서 또 환경 전도사, 민석군 뭐라고 별명이 뭐예요? 선생님 설명 별명이? 응? 그냥 뭐라고 해야지? 아니 별명이 없어요? 우리 신경주 선생님 별명이?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이제 그냥 그 환경 전도사, 환경 운동가를 넘어서 네. 거의 환경 수호천사 이렇게 붙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활약을 솔직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구촌 전등끄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 cities taking turns to switch off their lights. Hong Kong, Sydney, Beijing, Taipei, Jakarta, Hanoi, everywhere. If we don't do anything about climate change immediately. And the last generation that can do something about it. But if you close your eyes, does it almost feel like nothing changed at all? And if you close your eyes, I'm using my power. I'm using my power. Awareness about the environment. 네, 아주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같이 참여했어요? 네. 네. 민석 군이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얼싸워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에 2,000여 명의 학생들이 네.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플래시몹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그 유명한 노래인 강남스타일로 학생들이 이제 같이 춤을 췄는데요. 네. 저는 그때 중3이었는데 예. 화장실도 못 가고 이제 열심히 행사에 참여했었는데요. 내가 이제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 좀 그런 할 수 있다는 뿌듯함 그런 게 가장 컸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학교 내 활동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보니까 아까 네. 신경주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전기 절약을 위해서 20%? 네. 이 정도 전기 절약을 했다고요? 네, 학교 내 프로젝트도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학교 전기 절약 20% 달성을 위한 네. 승문 절전소를 운영했었는데요. 절전소. 네, 예.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네. 학교 내에 흘러가는 대기 전력을 잡기 위해서 네. TV 옆에 꽂혀 있는 그 플러그를 네. 멀티탭으로 바꿔서 이제 수업 시간
끝나면은 끄고 이제 재기전력을 잡는 그런 활동. 좀 귀찮긴 해도 뭐 절약이 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20% 절약을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제 절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중학교 때고 지금 고등학교 돼서도 지금 학생회를 통해서 뭐 환경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이제 학생회 이제 환경부 차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뭐 환경적인 부분이 모자란 게 있으면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안건을 통해서 학교에다도 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들으니까 그린 리더의 나눔 봉사 활동? 네. 이거는 뭔가요?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배운 것들, 환경에 관련된 배운 것들을 지역 사회에 나가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저희가 직접 봉사활동,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요. 뭐 만들기 체험도 하고, 뭐 어떤 것을 절약하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는지 같은 거를 이렇게 직접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경성고에는 환경교과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환경교과의 영향으로. 네, 그렇죠.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에 넘어와서도 계속 이어지는. 계속 그 연장선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네, 뭐 들으니까 저기 노래도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환경 노래 만들기라는 수업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Save the Energy라는 그 노래를 한재윤 작곡가님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들이 함께 부르는 뭐 캠페인 곡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곳곳, 뭐 전국 곳곳에서 가끔씩 환경 공연이 있으면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후배들에게 이제 다 알려주고, 전교생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전등극기 행사에서는 강동구 중학생들이 직접 노래와 춤을 춰서 같이 춤추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노래가 이제 널리 알려지고 같이 해주니까 엄청 뿌듯한 활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뿌듯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관련 뮤직비디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 이상해진 것 같지 않니? 더울 때 폭염, 비울 때 보고 장난하냐? 몸 사람은 지구를 달래주기 위해 우리 쿨하게 에너지를 아껴볼까? 아스팔 플러그를 벗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세수할 때 물 받아 쓰고 일회용 거 말고 내 거를 쓰면 돼. 어디 가든 자가용 말고 비행도 타고 나가. 버스 전철 걷기 완전 개념 하이 클래스. I love energy, you love energy, we save energy. 우리 지구를 지켜. I love energy, you love energy, we save energy. 우리 모두를 위해. 아주 뭐 깜찍하고 흥겹고 이거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제주도라면서요. 네, 제주도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직접 좋아서 이제 율동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했던. 나 오히려 뭐 남들이 뭐 보는 시선 아랑곳 없이 아주 재밌게. 네, 친구들과 함께 하면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던. 아주 건전하면서도 정말 친환경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신경주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참 훌륭한 제자들을 뒀습니다. 이 친구들의 본성 속에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 계기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환경교사고요. 환경교육은 학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환경 지식을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환경교육이에요. 혼자 하는 실천은 외롭지만 함께하는 실천은 훨씬 기분 좋고 뿌듯하고 지구를 위해서 보람찬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약간 자극만 줬을 뿐인데 동기부여만 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그죠? 열심히 그것도 재미있게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힘들어도 그렇죠? 예. 또 뭐 선생님이 지금 한국 환경교사 모임이요? 공동대표 맡고 계시기도 한데 그 멸종 위기의 환경교사 모임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활동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저희가 2004년도에 환경교사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환경부에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출발했었던 게 정말 관심 있는 주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그 직업의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목은 그린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녹색 정책이 궁금하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녹색 정책을 배우는 거죠.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궁금하면 국립생태원에 계신 최재천 원장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물 부족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빗물 박사인 한무영 박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50여 분의 그린 멘토를 한국환경교사 모임에 있는 에코주니어라고 불리는 175명의 친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기록하고 배운 내용을 도서로 발간했었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이 책은 그게 바로 그린 멘토 도서 발간이었죠. 네. 예.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린 멘토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환경 가치관을 함께 공유해야 되니까 서울시의 그린 멘토 특강이나 또는 서천 국립생태원 그리고 충북 환경교육 한마당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린 멘토 특강이 개설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와 같은 작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에코주니어라고 하는 친구들과 함께 캠프도 함께 진행을 하는 사업을 환경교사 모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뭐 선생님이 하시는 사실 활동이나 행사에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참 그때마다 야, 참 참신하다. 그리고 대단하다. 그거를 그러면 교사 모임에서 이렇게 토론하거나 뭐 협의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안하나요? 환경교사 모임은 사실상 27명이라 굉장히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정들이에요. 작지만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면서 나오는 건가요? 네. 매일매일 실시간 자신들의 활동을 전체 대화방에서 공유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학교의 사례들을 전체 전국에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이외에도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사회적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몇 명 안 되는 선생님들이 저는 처음에 하도 워낙 큰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대단한 단체인 줄 알았어요. 또 엄청난 사람들이 결합해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아까 멸종 위기종에 가까운 환경교사 선생님 많지도 않은 분들이 정말 그 작지만 아주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27명의 한국환경교사 모임 운영자 그분들이 다 이제 일당백 역할을 하시니까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27명 밖에 계신 300여 명의 선생님들도 큰 힘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제안을 하면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또 실천을 해내시는 그 실천력도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그 민석 학생 전국에 지금 뭐 에코주니어로도 활동하고 있다면서요. 예, 어떻게 그 어떤 좀 변화 또 어떤 것이 보람이 있었어요? 일단은 내가 서울 시민이구나라는 걸 가장 먼저 느끼게 되었고요. 학생은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의 정책을 이야기해 주시는 시장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육감님을 만나고 방송인 분들을 만나면서 청소년도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지구를 위해 실천하기에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 그리고 친구, 더 나아가 학교, 학생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까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날 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숙문중의 환경교과 수업은 교과서에 gat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또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그죠? 그 뭐 서울시와 협력하거나 교육청과 또 함께하거나 또 다른 단체와 함께하고 물론 거기에 주로 이제 학생들이 근데 아주 재밌게 즐겁게 참여를 하네요. 한번 그러면 숙문중에서 환경교과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숙문조학교에서는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기라는 커다란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학생들과 학교 QR숲 코드 만들기, 생물종 도감 만들기, 생물종 모니터링, 이와 같은 것들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들이죠. 현수막으로 만든 주머니를 이용해가지고 이 식물을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더 하는 캠페인은 EM 배양액이라는 캠페인인데요. 유용한 미생물 80가지 정도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짤뜨물 1.5리터와 설탕 3스푼을 넣어가지고 EM과 함께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활동 중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이 탄소 라벨링 종이를 이용한 전기 절약입니다. 이 탄소 라벨링 마크를 갑반 TV 아래다 붙임으로 해서 그 반 학생들이 TV를 꺼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인한 그런 과정들을 3년 동안 밖에 있는 그래프에 표시해 왔고요. 그 결과 지금은 총 27%의 전기를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라일락이라는 나무에 대한 QR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면 여기 사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라일락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 사진도 같이 나옵니다. 수질 오염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 수질 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소나무 37그루를 심는 효과가 낼 수 있는데 이것을 모두 함께 하면 또 그만큼 환경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직접 마포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찾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소풍을 공정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소비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서울 바로 알기 여행인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한 캠페인을 직접 노래하고 춤추면서 서울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QR숲 만들기도요, 인상적으로 봤고요. 또 EM 배양에 그 부분도 그렇고, 특히 그 에너지 절약 학생들의 발표 그 부분도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구나. 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억지로 강제로 시키면 막 하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환경을 위한 실천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좀 제안해 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민석 군이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제가 직접 만든 Save the Energy라는 노래에도 환경에 관한 실천 방법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저도 인상 깊고 친구들도 좋다고 한 게 혹시 BMW 아시나요? 네, BMW. 가장 비용은 적게 들지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죠. 그 유명한 외제차가 아닌 버스, 메트로, 워크의 앞에 자를 따서 BMW라고 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거기다가 자전거까지 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또 과대포장이나 비닐봉투에 담는 것을 기분 좋게 사용하는 거, 손이나 가방에 들고 가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 지금 이제 강조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좀 번거로운 거예요. 그죠? 조금 불편한 거잖아요. 편리성과는 좀 반대되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번거로운데 싫어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뭐하러 귀찮게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아끼면 할까? 얼마나 아낀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좀 습관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수치로도 요즘 나오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지구를 위해서 내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그래도 지구를 위해서 하나하나 환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대견합니다. 우리 신경준 선생님도 또 좀 어떤 환경을 위한 실천 사례 좀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물종 중에 하나의 종이에요. 근데 네. 이 하나의 종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화 이후에 굉장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이어져서 기후변화 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사실상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들 네. 이게 어떻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고 폐기에 이르는지 우리는 정말 자연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죠.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콜탄이라고 하는 희귀 금속은 지구 반대편 멀리 떨어져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그 국립공원에 있는 광산에서 채굴을 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채굴하는 과정에서는 어린이 노동자가 80%가 종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국립공원에는 고릴라가 살고 있어요. 네. 이 고릴라는 지금 800여 마리 남은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저희들처럼.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광산 채굴을 하면서 숲을 벌목하고 그리고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콜탄이 휴대폰에 네. 이제 가공이 되어서 우리는 네.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죠. 그러면 이 구입한 휴대폰을 내가 들었을 때 이 에너지 원은 어디에서 얻느냐 하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요. 그렇죠. 그 콘센트 벽 뒤를 가보게 되면 숨어있는 나쁜 전기를 만나게 돼요. 네. 송전선로를 따라서 그 끝자락을 가보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를 만나게 되죠. 서울시로 보내는 초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 대각선 반대편 부산 고리 네. 원자력 핵발전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현재 소비 단계까지는 이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휴대폰들이 어떻게 폐기가 되는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네. 아까 이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고 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화력발전소든 네. 수력발전소든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발전소에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일반 시민들이 거기 아까 무슨 콜탄이요? 네. 콜탄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네. 힘겨운 노동을 하고 더군다나 고릴라가 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죠,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폐기되는 과정에서는 네. 휴대폰이나 전자제품들은 정보화 지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국의 구이유 마을하고요. 네. 인도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네. 그 중국의 구이유 마을에서는 네. 그 희귀금속들을 금, 은, 구리, 금은, 구리, 콜탄과 같은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불에 다시 녹여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도시 광산으로 이윤을 남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좀 안 좋은 네. 중금속 같은 거죠. 그리고 예. 거기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 네. 휴대폰 케이스나 다른 물질들은 그냥 토양에 매립이 되는 거죠. 그럼 비가 오게 되면 강 하천으로 흘러들어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식수, 생활 용수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원인 모를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질병 역학 조사에 들어갔을 때 이 마을이 전 세계에서 보내온 전자제품 쓰레기에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휴대전화 하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휴대전화를 네. 제일 교체 시기가 빠를 거예요. 그죠? 네. 심지어 뭐 6개월, 1년 안에 뭐 바꾸고 그러는데 네. 이 휴대전화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네요. 그 휴대전화를 말씀을 네. 드렸지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그 전자제품이 대부분이 사실상 네. 물건들 뭐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소비재로 쓰이는 것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을 해서 한국에서만 유통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의 많은 자원들이 결합되어 있고 그렇죠. 이 자원들을 수송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 네. 폐기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래도 전기 그나마 절약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정도는 네. 좀 뽑자. 대기 전력 네.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네. 에너지는 절약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생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발간된 도서 에너지혁명 2030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이나 또는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핵발전은 2030년도에는 이미 경제성에서 떨어진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전 세계에서 외면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석기 시대 때 돌이 없어져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으로 이동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2030년이 되는 시점이면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구의 떳떳한 태양,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는 게 미래 예측이죠. 독일에서는 실제로 올해 7월 기준으로 78%를 신재생 에너지로 얻고 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98% 얻고 있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섬나라는 100%로 태양광을 자립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화학 연료 대신에 이렇게 좀 어쨌든 친환경적인 뭐 재생 원료 또 뭐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 연료가 아니라 태양,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임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사실은 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태양광 그러면서 지금 옥상마다 그렇죠? 또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 저희 집도 달려 있고요. 지금 서울 염리동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도 올해 태양광 발전을 베란다와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염리동이 거의 그게 많이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올해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태양광 발전소 그거를 설치했을 때 좀 전기 생산량이 좀 꽤 되나요? 네, 실제로 이득을 얻고요. 많이 쓰는 가정 같은 경우 5년, 그리고 평균은 10년, 저 같은 집들은 20년 이상을 써야지 원가 해소가 되지만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항상 소외받는 게 지구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시작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 인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구에 어떻게 하면 손대지 않고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함, 경제 논리를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까, 지구를 위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하자는 선생님 말씀이시고 지금 학교에도 사실 옥상이 그 사실 그냥 그대로의 그냥 공간이에요. 그걸 좀 옥상을 활용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태양광 발전소 또 일부는 또 거기에 이런 뭐 일부 학교를 가봤더니요. 옥상에 정원을 만들거나 또 거기에 채소나 이런 식물 키우기 뭐 이것도 좀 그런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프랑스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신규 건물에는 옥상 정원을 설치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이 문제는 지난주에도 서울의 인원고등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을 건립하는 총회를 열렸어요. 그 이유 중에 출발점은 우리가 지금 원자력 핵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로 인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밀양이나 청도나 창원이나 그리고 대구나 최근에는 군산에도 송전탑 건설이 주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진에서 넘어오는 그 아주 높은 고전압으로 강원도 횡성에도 송전탑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핵발전소가 늘어나게 될수록 전국은 몸살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이게 정말 우리 지역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아까 나의 휴대폰에 이어진 끝자락에 있는 발전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착한 전기를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착한 전기. 착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햇빛 발전소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학교 옥상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내 같으면 이제 건물 옥상도 빌딩 옥상도 새로운 부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아까 염리동 같은 경우는 주택에 기존 주택에도 베란다에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우리가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그 민석 학생부터 하고 싶은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짧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묻는데요.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신경준 선생님 때문에 교사를 신경준 선생님 덕분에 덕분에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청출어람. 우리 신경준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최근에 2주 전에 설악산의 케이블카 문제로
시끄러웠죠. 환경단체들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산으로 갈지도 모르는 4대강 공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케이블카의 문제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네. 더군다나 10만 년의 쓰레기를 남기고 있는 원자력 핵발전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지금 기후변화의 지구에서 이 한국인이 어떻게 세계에서 이 시장을 글로벌 그린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너무 졸속하게 처리가 되면서 생명, 생태, 환경이 외면받고 있는 이 현실은 전 세계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거죠. 네, 반대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친환경 선진국과는 지금 너무 거리가 멀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에는 방아쇠를 적어도 더 이상 들이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하면서 언뜻 보면 엄청 사실 환경 교육에 또 환경 쪽에 관심을 가져주는 듯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역행이 했네요. 네. 지구라는 역사 속에서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한국의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끝내고자 합니다. 하여튼 선생님 같은 분이 많아져야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가 건강하겠어요. 지구를 위해서도 환경교육과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앞으로도 힘드셔도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경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아쇠와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07년 미국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보호를 위해서 퓨마와 늑대 등 천적을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자 사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초목은 사라지고 고원은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개념 없이 당긴 인간의 방아쇠는 이처럼 건강한 생태계를 처참하게 깨트리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방아쇠와 부메랑 효과가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생태위기, 기후위기, 자원위기의 현실에서 환경체험을 통한 생태의 감수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교육은 생명 평화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프란치스코 교황도 환경교육으로 기후변화의 지구에서 아이들을 구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부는 환경교육을 무조건 없애라 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친환경 교육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